이 미연준이 보유한 보유자산이 만기 1이 이제 되게 되면 얘가 이제 만기물을 이제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얘가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게 돼요. 그래서 미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시중에 판매가 되게 되면 이 채권의 가격만큼의 유동성이 미연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유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2016년도에 미국 건국 이래 최고치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급속도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서부터 현재까지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이와 같은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미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이 보유자산 채권을 시중에 판매하게 돼요. 그러면 시중에 상업은행이 이 채권을 사게 돼요. 현금 주고 사야죠. 그래서 상업은행들이 들고 있던 이와 같은 고객 예탁금 중 일정 현금이 급속도로 감소가 되게 되면서 은행 간에 주고받는, 즉 미연준이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이 미연준과 직접 거래를 하는 이제 프라이머리라는 그러한 은행이 있어요. 대형 은행들이 거래를 하게 되고, 이 대형 은행에서 보유한 유동성이 다시 이제 중소형 은행들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금리가 이와 같은 이제 레포 금리라는 거가 돼요. 근데 미연준이 보유자산을 시중에 계속해서 매각함에 따라 이 대형 은행들조차도 이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 수준이 급속도로 낮아지게 되니까 이 중소형 은행들이 대형 은행에게 돈 좀 빌리도 그랬을 때 빌려주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금리가 치솟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됐고, 미 연준이 판단한 것과 같이 현재는 미국의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맞다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1년의 미국의 단기 유동성 부족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이와 같이 미 연준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됐고, 이 보유자산 매각을 2019년 8월에 장기물 국채 매각을 8월에 종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다시 이제 단기 유동성을 늘리게 되는데, 이때에는 시중에 있는 단기물 채권을 매입하고 이 가격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구분된 미 연준의 굉장히 체계적인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결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2019년 8월 이래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가 더 격화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절이 되게 되면 미 연준이 이제 단기물 국채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니까 이 단기물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수요 감소세가 좀 유지가 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물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는 지속되게 되고, 야, 미연준이 국채를 단기물을 매입을 한단다. 야, 그러면은 무슨 주식 같은 소리 말하네. 국채를 투자를 해야지. 이와 같은 판단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절에 수익률을 보게 되면 국채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투자가 되게 돼요. 대한민국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논외가 됩니다. 여기서는 글로벌이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2차 유동성 장세가 2019년 8월부터 진행이 됐고, 9월부터는 주요한 국가들, 세계 30여 개 국가들이 유동성을 동시다발적으로 늘리고 있고, 10월서부터는 미 연준이 단기 유동성도 꾸준히 더 늘려나가면서 제2차 유동성 장세가 격화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미국 채권 가격이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되는 현상, 즉 이와 같은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해요. 수요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이 시장을 움직이는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조직들에 의해서 가격만 부양되는 이러한 현상을 오버슈팅 현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공개방송을 통해서 확인한 것과 같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니까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해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에
국내 언론 보도가 진행이 됩니다. 수요는 장기물은 2018년 말서부터 수요가 감소됐고 단기물은 2019년 6월경 전후부터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중이에요.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됐고 그 때문에 가격이 증가됐다는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기 민망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요한 증권사들의 분석 리포트에 보도가 되고 이와 같은 이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하지 못하는 기자들이 그 분석 리포트를 보고 그대로 보도를 하게 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되니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증가되고 채권 가격이 그에 따라서 올라간다와 같은 새빨간 소설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이제 판타지 소설로 넘어가게 돼요. 2019년 9월에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증권사 분석 리포트를 보게 되면 야,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흘러가잖아. 예전에는 그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되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화해 모드로 가게 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수요가 감소되면서 급락한 거야. 같은 이제 더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이 수요는 장기물은 2018년 말서부터 수요가 감소 중이고 단기물은 2019년 6월 전후부터 수요가 감소 중이에요. 수요가 감소함에도 가격이 증가되는 오버슈팅 현상이 왜 발생됐는지를 분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설을 쓰게 됩니다. 말로서뿐이 설명되지 못하는 것, 어떠한 분석기관이 보도를 했던, 리포트를 냈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 가격의 오버슈팅 현상은 결국에는 2019년 4월로 되돌아가게 돼요. 2019년 4월에 미 연준이 야, 우리 보유자산 매각 이거 9월 말에 종료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해요. 주요 언론들은, 분석기관들은 그런가 보다. 근데 미 연준은 친절하게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4월에 보유자산 매각 종료한다고 말했지? 그거를 앞당겨서 8월 중에 종료할 거야. 주요한 국내 언론기관들은 이걸 보도를 해요. 그대로. 그리고 분석기관들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게 돼요. 이 미연준이 지속해서 이렇게 알람을 줬어요. 왜냐면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을 만들게 된 그 근본 원인이 8월로 이제 사라지게 됨을 알려왔죠. 그래서 주요한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이와 같은 이제 징조를 2019년 전후, 2018년 말서부터 이제 감지를 한 듯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지되고 있고 수요가 감소되면서 가격이 증가되는 현상, 글로벌 주요한 투자 기관들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투자 기관들이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지어야 되는 금융상품의 가격은 상승해요. 이러한 투자 기관들이 매수를 통해서 매입해야 되는 글로벌 상품과 금융상품의 가격은 하락해요.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지어야 하는 것들은 가격을 충분히 높인 다음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만들게 되고 매입을 통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손익률을 이제 기대 손익률을 높여야 되는 그러한 금융상품들은 일정 기간 언더슈팅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오버슈팅, 주요한 2016년에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진행되는 기간, 채권에 대한 주요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편입 비중이 높았고, 이러한 이제 편입 비중을 낮추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채권 가격의 수요가 기반이 되지 않은 오버슈팅이 나왔다. 2019년 8월 미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하자마자 9월서부터 채권 가격의 급락, 그 다음에 반등이 만들어지면서 매물 소화 과정에 진입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판매한 상품들이 문제가 되게 돼요. 여의도에 번듯한 건물을 갖고 있고 몇 억의 연봉을 받는 PB가 나와서 친절하게 목적지까지도 태워다 주고 밤에도 부르면 나오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으리으리한 건물 속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판매하는 것을 사고 났더니 원금 100% 손실이 되게 돼요.
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도 돈을 받아놓고 주지를 못하겠다고 계좌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대한민국은 이 개인 투자자 자체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지 돼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뉴스에 나오는 누가 한 말 또는 의리의리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말로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닌 직접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개별 분석이 아닌 인과 분석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2019년 8월 1일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유동성 장세인 실적 장세가 미연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더욱더 격화되게 되고 채권 투자에 대한 투자 시기가 아닌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수익을 확정짓는 그런 시절이 된다. 현재와 같은 조건 속에서는 경기 민감 업종의 수익률이 채권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시절이 되게 된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준비한 내용은